자, 지금부터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그래서 매일 정리 노트 5월 16일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법인의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자, 여기가 포인트죠, 여러분.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 주주가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취득한 과세 지분은 뭐죠, 여러분? 여기는 모두죠, 여러분. 그래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다는, 그때는 그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취득한 지분이 아니라 그 날 현재의 전체 지분을 이제 취득세로 과세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점 주주라는 과세 지분율이죠. 과점 주주의 과세 지분율은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하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 그리고 과점 주주였다가 과점 주주가 아닌 상태로 바뀌었다 다시 주식을 제출해서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이때의 과세 지분율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바로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과세 지분을 물어본 거고, 이때는 그날 현재 모두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나 다시는 그 이전에 과거의 최고 지분을 찾아서 과거 최고 지분율보다 뭐 했을 때, 여러분, 증가했을 때 증가분만 과세가 되는 거다, 여러분.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2번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에는, 자, 여기가 포인트죠. 갑의 명의로 등기했죠. 지금 이때 등기 신청은 누가 한 거죠? 의리한 거죠. 채권자로서. 예, 그러면 그때 취득세 납세는 누구냐? 그죠? 갑이냐, 어리냐? 그럼 당연히 요 채권자 대위권에 따른 등기 신청은 누가 했지만, 의리했지만 명의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당연히 취득세 납세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2번까지가 여기까지 되겠고요. 자, 3번 보죠. 배우자나 직계 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 한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왼수 나왔죠? 자, 왼수지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는 뭐로 본다, 여러분? 그렇죠.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라고 했었죠. 다만 공매 경매를 통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왼수지간이라도 그때는 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요 증여가 원칙이죠. 누구일 때만이, 여러분? 왼수지간일 때만이, 여러분. 왼수지간일 때만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데, 왼수지간에도 대가 지급 사실을 보면, 여러분, 입증하면 그때는 유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셨죠, 여러분? 예.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 나왔죠, 여러분. 그럼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두 가지로 구분했죠. 그래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죠. 요거는 바로 수증자가 갚을 빚이니까 요거는 뭐로 봐야 되는, 유상 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다만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으로 취득한 거죠. 그것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되면 왼수지간일 때는, 그때는 그러한 부담부 증여 때는, 이때는 바로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에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거다. 그 전체를 몰려뜨리겠다면 증여로 봐서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3번과 4번은 또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규정입니다.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누구죠? 과세권자죠. 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이죠. 그럼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 비과세를 적용하는 거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만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료를 받거나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또는 기부 체납하는 대상물에는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라면 이때는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때는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과한다. 이렇게 말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볼까요, 여러분? 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이 6번이죠, 여러분? 6번부터. 자, 주택법 제2조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죠.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였죠, 여러분? 9억 원이죠, 여러분? 9억 원 이하.
그래서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비과세가 되는 거죠. 다만 이때 그 비과세 대상인 개수에는 건축법상 뭐는 여러분 대수선이죠.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자, 7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날에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죠. 어떤 날이죠? 당연히 사실상이죠,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 본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네. 자, 8번 볼까요? 증여의 경우에는 어떤 날에 취득한 걸 보냐? 자, 어떤 날이죠, 여러분? 증여일 때는 계약일이 됐죠, 여러분? 증여일 때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죠.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등기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돼,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 가지, 증여니까 법정 서류는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래서 바로 계약 해제 신고서로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죠, 여러분? 60일 이내죠. 여기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고 기한을 말하는 거죠.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 계약이 어떻게 됐다? 증여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됐습니다라고 보면 입증하면 그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하게 한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등기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무조건 뭐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정리되셨죠, 여러분? 9번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토지를 무슨 취득했죠, 여러분? 원시 취득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럼 당연히 언제죠, 여러분? 이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겠죠? 공사, 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 보죠. 다만 공사, 준공, 인가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사용 승낙이 허가했던 사실상 사용. 자, 시간이 2개 이상 나면 우리는 주저없이 어디로 가면 돼? 그중에서 그렇죠?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자, 10번. 취득세 과세표는 뭐죠, 여러분? 어느 당시죠, 여러분?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표되는 거죠. 다만 이게 무슨 취득이면 연부 취득일 때의 취득세 과세표는 뭐죠, 여러분? 당연히 연부 금액이 되죠. 연부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다만 이때 연부 금액은 뭐예요, 여러분?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때 취득 금액에 포함하는 계약 보증금은 어떻게 하다? 당연히 이 계약금도 취득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매일 정리 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